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해지는 기분이 들어. 아르테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고요. 스크린과 무비, 그 추억의 영화 잡지죠. 그런 곳들에서 글을 쓴 영화 매니아 이은선 님이 글을 쓰고 또 책 곳곳에 등장하는 그림까지 직접 그린 책입니다. 영화의 부제는 영화의 부제란다. 책의 부제는 영화와 요리가 만드는 연결의 순간들입니다. 음식에 대한 영화들 이야기죠. 영화 속의 특정 음식들도 등장을 하고 또 음식으로 채색된 영화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GV와 또 영화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영화를 좋아하면 왠지 이럴 것만 같은 그런 감성의 소유자인 글쓴이가 약 20여 편? 20여 편 맞나? 1, 2, 3, 4, 5, 6, 7. 한 20 30여 편 정도 되는 영화들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죠. 플레전트빌, 펄프 픽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봄날은 간다, 라면 먹고 갈래요? 요새는 워낙 유명해진 대사죠. 사실 이 영화 만들 때만 해도 이 대사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의구심도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마치 남자와 여자의 썸에서의 어떤 방점을 찍는 매듭을 짓는 문구가 돼버리기도 했고요. 고레다 히로카츠 영화 감독의 영화 걸어도 걸어도도 등장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약간 좀 약간 부풀리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약간 축소시키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우연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먹는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영화 속에서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션스 11 같은 영화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정말 주구장창 먹기도 하고 굳이 먹는 거랑 관계없는 영화들이지만 그래도 러닝타임을 통틀어서 주연 배우 혹은 조연 배우 아니면 그들이 잠시 등장하는 지나치는 식당, 푸드코트, 하다못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도 나오고요.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생활의 백그라운드가 의식주라면 당연히 먹는 건 나오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옷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부풀려서 그런 어떤 컨텐츠의 한 면을 정형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것들을 영화 속에서 자주 접하고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서핑하다가 본 부분인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소주에 대해서 신기해한대요. 드라마, 코미디, 호러, 액션, 범죄, 스릴러 한국 영화에는 다 저 초록색병이 나오거든. 의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해외 영화에서는 버드와이저 맥주가 가끔 나온다거나 제임스 본드가 먹는 마티니가 나온다거나 럼이 나온다거나 어떤 특별한 칵테일 아무튼 등등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영화에는 정말 주구장창 저 소주가 나와요. 특히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는 소주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서 리틀 포레스트만큼은 언젠가 한번 봐야지 하면서 손꼽았던 영화인데 결국 이 책을 읽고 나서 보게 됐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등장했던 영화들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결국은 저는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안 그래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전년도에 수상을 했죠.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어느 가족이란 작품에서도 먹는 것들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영화를 궁금해해서 관람을 했는데 결국은 또 고레다 감독의 필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름의 감독 특별전을 가졌는데, 이 감독이 영화를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허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맥을 짚는 진맥의 과정에서 음식과 요리, 사실은 철저하게 다른 분야입니다. 요리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 음식이죠. 가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혼동할 수 있는데, 요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으로 만들어진 음식,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즐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결국 그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을 하는 어떤 어원에 기댄 듯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책 속에서 사실 또 그렇다고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또 영화들 이야기만 주구장창 읊어대진 않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그러니까 지은이가 겪었던 여러 종류의 음식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떡볶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책의 작가님의 70%를 만든 건 떡볶이다라고 아주 감히 단언할 정도로 작가는 떡볶이를 사랑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희열에 가까운 아주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꼈어요. 저도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태어난 곳이 신당동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신당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떡볶이를 좋아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뭐 엎어지면 코다를 그 떡볶이 골목 일절 가지 않고요, 늘 집에서 만들어 먹죠. 쌀떡, 밀떡, 가래떡, 조랭이 떡도 있을 거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 맵지 않은 고추장 떡볶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둘째를 위해서 짜장 떡볶이도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튼지간에 떡볶이는 다 맛있다 라는 지은이의 호소에 저는 격렬하게 200% 이상 동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떡볶이는 그 자체가 워낙 고탄수화물의 음식이기 때문에 술안주로는 정말 꽝이다. 소주랑도 안 맞고 맥주랑도 안 맞고.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우리 20대 때 떡볶이를 안주로 시키는 그 녀석들. 아, 반대하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영화를 보는 관점은 분명히 좀 다채로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단순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는 영화도 소중하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도 이 공간을 빌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제를 갖고 영화를 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특정 감독, 특정 배우, 특정 시기, 어떤 그런 시류들의 흐름을 갖고 영화를 보면 한 서너 편만 봐도 되게 재미있고 그 안에 공통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하여 이 책은 음식이 등장하는 정말 무수히 많은 영화들 중에서 글쓴이가 특별히 사랑을 하고, 또 글쓴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음식 영화들, 음식이 소재로 나왔던 영화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은 일러스트 정말 예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그녀의 일기를 훔쳐보는 듯한, 물론 훔쳐보면 절대 안 될 일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쉽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